생방송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1시 26분인데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신아람 선수 어머니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펜싱을 어떻게 선생님이 좀 이렇게 잘 보셨나 봐요? 그렇게 시작했나 봐요? 네. 아람이가 공부를 좀 곧잘 했었거든요. 네. 근데 중학교 2학년 들어가면서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예. 얘가 펜싱부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체육 선생님 시간, 들어와라 체육 하셨나 선생님이 운동 이제 아람이가 잘하니까 너 이제 펜싱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제안을 해서 아람이는 이제 운동을 워낙에 좋아하고 있었던 터라서 네. 선생님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쓱 들어간 거죠. 제안을 그냥 네. 받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유명한 일화가 따님이 이제 펜싱 막 시작할 때 펜싱카를 집에서 가지고 놀다가 네. 미닫이문 유리를 깨트렸다고. 네. 미닫이 문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그 거실에 이제 미닫이 문이 하나 있는데 네. 얘가 이제 계속 이제 기본 동작만 이제 몇 개월 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초 체력 이런 거 하면서 네. 그러다가 장비를 이제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제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펜싱카를 이제 나눠줘서 그거를 자랑을 하려고 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휘두르다가 휘둘렀구나. 미닫이 문을 깼어요. 아이고. 이야. 그때 그 소질이 보인 건가요? 그때 제가 이렇게 그게 뭐 그냥 아무렇게나 휘두르다가 깨면 네. 그냥 와장창 깨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구멍이 뽕 난 거예요. 구멍이 났어요. 동그랗게 이제 그냥 빡! 구멍. 진짜 그러니까 어택을 했구나. 정확하게 딱 찌른 거예요. 정확하게. 딱. 네, 네. 딱. 네. 응. 딱 뻗어가지고 빡! 이게 뽕 뚫린 거예요. 소질이 그래서 있었던 거네요. 소질이. 그래서 얘가 진짜 운동이 신경이 발달이 돼 있구나. 근데 깨진 일을 보면서 화는 안 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화를 낼 수가 없었던 게, 네. 얘가 진짜 재능이 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유리를 빨리 안 갈았어요. 왜냐면 이게 위험하게 깨진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구멍을 뽕 났지. 그래서 그걸 이제 발판 삼아. 넌 재능이 있다. 오, 신박한데요? 뭐 친척이나 지인들이 이제 오시면 왜 저 유리 그렇게 깨졌냐? 이렇게 네. 물어보면 그걸 오히려 이제 막 자랑 삼아서 막 얘기했죠. 네. 아미가 저렇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세핀 김, 이제 어머님의 이야기를 한번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놀라웠던 게 이제 조세핀 씨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뭐 용돈과 학비를 직접 벌었다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셔요. 네. 그때 당시 70년대는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비를 충분하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아르바를 해서 자기가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 필요한 거를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아이들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네. 저희가 필요한 거를 그래서 뭐 숨기고 뭐 아이니까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 안 하고 똑같이 대하면서 우리의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설명했어요. 근데 그렇게 뭐 공부하랴 일하랴 이제 바빴는데 예. 어떻게 17살에 고등학교 조기 졸업하고 30살에 하버드대 교수가 됐나? 이게 가능합니까? 대역전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 고생을 많이 해서 딴에는 생각이 그랬나 봐요. 공부는 해야겠고 저는 공부를 시킬 때 두 가지를 제안을 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남을 도울 수 있고 후에 지속적으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지만 공부를 안 해도 먹고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아니어도 먹고 살 수는 있다. 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아마- 이런 상황이면 네. 사교육이 안 아니요, 되는 전혀 상황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까지 네.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알바하면서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우리 이호선 네. 교수님 이야기를 이제 쭉 들어보셨는데 네. 세 분만의 자녀 교육 뭔가 뭐 좀 공통점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들으면서 좀 신경질이 나네요. 우리 아이, 식은 왜 우리 다른가? 우리 아이는 왜 안 달라지는가? 네, 달라질 이런 이제, 거예요. 네, 희망을 달라져야 가져야죠. 되겠죠.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다들 공감하셨고 공통적으로 뽑아낸 사항이 있으셨을 겁니다. 첫째, 자녀들에 대해서 옥죄는 게 없었어요.
그만큼 그렇다고 울타리가 없는 건 아니고 굉장히 넓은 울타리를 가지고 있대 그 안에서는 충분히 놀 수 있도록 대신에 이 울타리가 굉장히 견고한 실내 울타리가 있어서 끝까지 믿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세 분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우리 차태현 씨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친구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셨냐면 같이 성장했다라고 표현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내가 얘를 키웠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컸다는 말씀 좋았고요. 맞아요. 두 번째 우리 신아람 그 대표 어머니 같은 경우 굉장히 구멍 자체도 긍정적인 해석하는 거. 우리 같으면은 귀방맹이한테 맞았잖아요. 조종사한테. 그 긍정적에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 교수님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솔직히 노출하면서 마음의 자유를 허락한 거. 이 세 가지 각각의 요소들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귓방망이를 맞았잖아요. 네, 어릴 때. 네. 산수 시험지 60점 갖다 드리니까 바로 그냥 빨리 하시다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런 귓방망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늘 기다려 주셨어요. 저도 그래서 부모님 생각하면 늘 기다려 주셨던 게 가장 이제 감사한 마음인데 오늘 지금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도 공감하시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맘처럼 쉽지 않은 자식 농사. 여러분은 자녀 잘 키우고 계시나요? 부모들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는 열심히 뒷바라지 했지 나름대로. 나는 좀 자유를 많이 줬어요.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방향지시를 내가 많이 했죠. 지켜봐주고 좀 바라봐주고 좀 기다려주는 거. 엄마의 생각들을 많이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보단 이제 대화를 좀 그동안 해서 갈 수 있도록 조금 해주는 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요. 요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근데 학년 올라갈수록 사교육 같은 거 이제 다른 아이들도 많이 하니까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아이 수준에 맞게 해야 될지. 아들의 행동이 그러니까 성별이 달라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랑 여자의 사춘기와 남자의 사춘기가 달라서 난 저때 저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약간 그런 거? 일단 요즘은 워낙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편이라서 부모하고 대화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 수많은 선택과 또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과 고민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참 잘했구나 아니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알았을걸. 잘못했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자녀 교육 이렇게 해봐요. 참 잘했구나 생각되는 순간 참 잘못했구나 후회되는 순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차재환 우리 아버님의 잘했던 순간부터 볼까요?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족회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부모님 모시, 저희들은 둘이가 다 직장 생활하니까 네. 부모님 모실 수가 없어서 네. 방송국 정기 휴가 때 그때 꼭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 둘 같이 6명이 이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네. 그럼 차태현 씨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님을 모시고 네. 16년간 다녔는데 아마 그때 태연이나 걔 형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정과 가족을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결과 같아요. 네. 어머니 마지막 때는 동남아 3개국 여행 시켜드리고 오셔서 혈압으로 쓰러지셔서 이제 그때부터 못했는데 하여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아니 1년에 한 번 휴가와 추석 설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이것만 해도 한 열흘은 1년에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와 가족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아마 태연이 성격을 형성하는 데 대해서 가족의 정을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되겠죠. 영향을 아마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가족회의도 열심히 하셨고. 가족회의는 그렇죠? 어떤 건가요? 가족회의는 저희는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의견을 들으셨군요. 전부 합의가 돼야 합니다. 민주적이네, 굉장히. 그래서 사업 망했을 때도 걔들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지 엄마가 가계부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빨간 줄 친 거는 아빠 빚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많으니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아이고. 태연이는 솔직하게 다 오픈하셨네. 달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뭐 제일 그 가족회 저희가 기억에 남는 건 3일 동안 이렇게 연장하면서 했는데 3일간 회의를 하셨어요. 예, 통과가 안 돼서 끝장 토론이네요. 끝장 토론. 네. 그게 대단하다. 제 회갑 때 회갑잔치를 난 해야 된다. 태연이는 하지 말자. 아버지 너무 늙은 것 같으니까 칠순잔치를 해드릴 멋지게 해드릴게. 하지 말라는데 나는 이제 그걸 절대 4가지 조건을 붙여서 10년 후에 우리 아버님이 건강이 이상이 있을지 모른다. 또 이제 형제들이 다 모일 수 모른다. 또 내 친구들이 내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부르는데 60대는 그래도 제발로 오지만은 70대의 친구들은 별로 아름답지 않다. 이제 이런 그 몇 가지 조건으로 결국은 하셨군요. 했어요. 네. 사흘 걸려서. 아니 그러면 참 잘못했다 후회되는 순간도 지금 있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잘못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사업 실패. 실패와 바쁘다는 핑계. 핑계. 근데 네. 뭐 사업 실패는 아버님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태연 씨 전화 통화에서 자꾸 바쁘셨던 거를 미안해 하시는데 그렇게 미안해 하지 않으셔도 돼요라고 아드님은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미안하죠. 네. 아마 이렇게 저희 키워주면서 아빠가 저만큼 저희하고 놀아주는 아빠도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저는 내 새끼하고 노는 게 제일 좋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는 너무 바쁘니까. 네. 그래서 그 아이들 무슨 저기 소풍 가고 학교 무슨 행사 있을 때 아빠가 가주셨구나. 이제 제가 대신 가는데 엄마의 그 빈자리는 제가 못 채우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면 늘 미안하고 저보다는 저희 엄마가 더 미안해야지. 그랬군요. 네. 자, 이번에는 그 신아람 선수 어머니, 윤지 어머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참 잘했구나 생각되는 순간부터 볼게요. 어떤 건지. 다 잘하셨지 뭐. 올림픽 때 참아라 말하는 것. 네. 다양한 경험. 이렇게 이건 무슨 말씀하셨네요. 얘기죠? 그 제가 이제 웬만하면 자식들 의견을 존중해주는 편인데 그날은 제가 아람이 편을 안 들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런던 올림픽 나가기 며칠 전에 아람이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네. 엄마 나 올림픽에 안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전화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야 얘가 뭐 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같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가 조금 힘든 고비를 넘기면 나중에 그때 내가 참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올 거다 분명히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준 거. 그래서 이제 올림픽을 이제 아무 일 없이 잘. 그때 참 말씀 다양한 잘하셨네요. 경험을 시켜준 것도 잘했다 생각이 드시고 참 잘못했다 후회되는 순간도 있거든요. 어떤 걸까요? 다양한 경험은 이제 운동시킨 것? 예, 그리고 뭐 아람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상처되는 아람이가 말. 이제 좋아하는 좋아서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거의 다 시켜주시네요. 예, 시켜봤어요. 네. 뭐 수영 하고 싶다라면 수영도 보내줬고, 네. 뭐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미술학원도 보내줘봤고, 그래서 이것저것 등등 해서 다 시켜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때 내가 다른 걸 시켜봤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후회는 없어요. 근데 왜 운동시킨 거는 왜? 운동시킨 거는 이제 너무 아무래도 힘드니까? 뭐 큰 부상은 없었어요. 네. 뭐 운동하면서 이렇게 뭐 큰 부상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잘하게 이제 많이 다쳐가지고 와요. 다치니까. 그래서 따님인데. 네, 뭐 다리 뭐 이런데 뭐 이게 펜실칼에 찔려가지고 네. 막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있는 거를 보면 속상해. 내가 운동을 괜히 시켰나 이렇게 후회가 될 때도 있었어요. 사실 몸에 많이 그런 생각이 멍이 이제 들어서 집에 네, 왔을 이제 그런 때.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무슨 상처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상처되는 말은 이제 얘가 국가대표가 되기 전에는 그 자비로 이제 시합을 나가야 돼요. 네. 외부 시합이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시합을 나가려면 이제 목돈이 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목돈을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이 너무 속이 상하고 이제 아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람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람아, 너
내 딸로 태어난 거 후회스럽지 아유. 이렇게 말한 거가 너무 너무 막, 어머니가 예. 속상하셔가지고 상황이. 예, 그렇게 해놓고도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 네, 계시구나. 지금도. 뭐 속상해서 말씀하셨지만 듣는 따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아까부터 이제 우리 윤지 어머님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아우라가 있던 분이 있습니다. 이쪽 가운데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할까요? 최신 국가대표 신아람 선수입니다. 신아람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시작부터 계셨던 거예요? 엄마가 방송을 네. 한다고 하셔가지고 또 네. 일산까지 혼자 이동하시기 힘들어서 오늘 제가 같이 일일 이렇게 매니저로. 와주셨구나. 아까 어머니 말씀 들으셨죠? 상처되는 네. 말 했을 때. 예. 어떻게 어머니한테 어떤 말 좀 하시고 싶으세요? 그때 사실 제가 뭐 20대 초반 이제 대학교 1학년이어가지고 저도 잘 모를 때였는데 그래도 집이 좀 힘들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시합을 가고 싶은 마음에 엄마한테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이제 좀 힘드셨는지 이제 며칠 있다가 울면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엄마 딸로 태어난 거 후회하니? 그래서 근데 그때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마음이어서 근데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린 게 엄마한테 상처가 됐구나라는 마음에 저는 또 자식 입장에서는 네, 또 괜히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또 결국엔 보내주셨어요. 지금 한 말씀 엄마한테 그래서 해주시죠. 엄마가 나 그때 보내줘서 뭐 국가대표까지도 될 수 있었고 올림픽도 나갈 수 있었고 좀 잘 큰 것 같아서 엄마한테 늘 고맙고 그리고 난 한 번도 엄마 딸로 태어나서 후회한 적 없었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내가 그때 엄마한테 보답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고마워. 한번 안아주세요. 예, 한번 안아주세요. 예. 예쁜 딸.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네. 이런 모녀 관계가 네. 그 은메달 리스트가 된 따님보다 더 부러운 것 같아요. 아람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쩍게 나가. 원래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그러니까요.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두 분의 모습 아주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결과를 낸 자식도 네. 부럽지만 네.